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얼굴 없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드름에 좋다는 성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효과 있으셨어요? 아니죠. 유행하는 거, 광고 많이 나오는 거 무조건 따라 사는 거는 진짜 비효율적이고, 오늘은 여드름 성분들을 하나씩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살리실산. 살리실산은 진짜 효과 있는 좋은 성분인데 지용성이어서 모공 안에 피지나 이런 것들을 녹여줘요. 수용성 성분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에 효과가 좋은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패드로 된 거를 얼굴 막 이렇게 벅벅 닦아내세요. 근데 이걸 매일 이렇게 하면은 피부 장벽이 다 망가지거든요. 각질 제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함량이 낮은 제품 0.5% 제품을 주로 쓰고요. 함량도 굉장히 다양해요. 0.5, 뭐 2%, 3% 이렇게 있는데 저는 0.5%짜리를 사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잠깐 그 고민부에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거예요. 30초 정도 뒀다가 괜찮으면 시간이랑 주기를 늘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침에 화장할 때나 자기 전에 코 부분에 이렇게 잠깐 적셔서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지면 2%로 넘어가면 좋아요. 특히 블랙헤드나 좁쌀 많이 나는 코랑 턱, 이마 부분에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고 나서 진정이랑 수분을 제대로 안 해주면 각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코 화장이 다 뜨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보고 괜찮으면 횟수 늘려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 억제도 되고 미백에 항염에 항균까지 진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막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나이아신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안 들어간 제품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어디에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 함량 20%짜리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노화 관리 목적이거나 보습 목적으로 쓸 때는 2%에서 5% 정도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성분이랑 오히려 섞어서 잘 써주는 그런 화장품이 좋은데, 여드름 흔적 없애는 거랑 피지 억제 목적인 거면 이렇게 20%라든지 10%짜리를 쓰는 게 좋아요. 이러면 고함량일수록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여드름 흔적 없애고 싶을 때, 피지 억제하고 싶을 때는 좀 고함량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효과를 잘 본 건 여드름 흔적을 없애주는 거랑 미백 효과, 당연히 그러니까 흔적 없애겠죠. 그거랑 피지 억제예요. 여드름 아물고 나서 색소 침착 남잖아요. 그럴 때 요거 발라주시면 효과 굉장히 잘 보거든요. 대신 햇빛을 꼭 피해서 다녀주셔야 돼요. 나이아신 같은 이런 기능성을 쓰고 햇빛을 보면은 자외선 차단 안 하면 색소 침착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고함량들을 바를 때는 수분 크림 같은 데 섞어 쓰다가 익숙해지고 괜찮다 싶으면 양을 늘려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율무. 율무라는 성분이 여드름 성분이라고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 좋고, 요철이나 좁쌀 같은 데 꾸준히 쓰면 피부 결이 진짜 매끄러워져요. 그리고 율무가 원래 찬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열감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여드름의 적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무가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고, 제가 예전에 율무가루 뭐 이런 팩들 유행할 때 율무가루로 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피부결이 진짜 많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율무가 원래 분자량이 커서 흡수율이 낮다는 게 단점. 그래서 율무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제품이 아니라 써봤는데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같은 율무 성분이라도 어떻게 추출했는지, 어떤 기술이랑 공법으로 배합을 잘 했는지에 따라 아예 다른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전성분표를 잠깐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이 앞쪽이 아니라 맨 뒤쪽에 조그맣게 뭔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율무 효과를 크게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율무, 식물 추출물 성분들은 함량이랑 기술이 같이 받쳐줘야지 효과가 진짜 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율무를 화농성 여드름이나 단단하게 올라온 것들, 걔네들 진정도 되게 잘 돼서 저는 이런 앰플들을 패드에 좀 적셔가지고 10분 정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농성 여드름이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 맨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드름이 조금 많이 진정이 돼 있고, 특히나 피부 결에 진짜 효과를 잘 봐요. 그리고 뭐 판테놀이나 이런 성분들처럼 엄청 끈적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 화장 전에도 잘 바르고 있고요. 아무튼 율무 제품 고를 때는 함량이랑 공법 같은 거 꼭 보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병풀. 병풀은 사실 이름이 진짜 많아요. 시카, 센텔라, 뭐 마데카 등등등 다 병풀에서 나온 애들인데, 시중에 병풀 제품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름만 병풀이라고 해놓고 그 병풀 추출물이 정말 적게 들어가고 그냥 진짜 그냥 갖다 놓기만 한 거,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풀이라고 해서 진정을 생각하고 제품을 샀는데 진정 효과 전혀 없는 제품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 병풀이 알러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너무 잘 쓰는데 제 지인은 피부가 그냥 바르자마자 그냥 확 두드러기처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물에서 나온 추출물 성분들은 테스트를 하고 써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앞에 정제수가 아니라 병풀 입수처럼 이렇게 함량이 조금 있는 애들은 더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잘
맞는 분들은 진짜 효과 좋고 피부 진정이나 장벽에 엄청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징크인데요. 징크 옥사이드, 징크. 이거 여드름 성분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진짜 이거 징크 되게 잘 쓰면 정말 좋아요. 여드름이 생기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피지가 많이 나와서이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모공을 막고 각질이 쌓이는 그 모공이랑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단단해지고 거기에 또 여드름균이 생겨서 또 화농성으로 방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징크가 피지 분비 조절을 도와줘요. 그래서 모든 여드름에 다 좋은 건 아니고 피지 과분비로 생기는 거 있죠. 지성 피부 그리고 좁쌀 여드름 뭐 이마나 이런 곳에서 생길 때 발라주시면은 피지 분비를 도와주니까 기름기가 좀 잡히면서 여드름도 좀 덜 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골아가지고 막 빨간색 그런 여드름, 농이 찬 여드름보다는 좁쌀 여드름 같은 거 효과가 좋고 이게 징크가 함량이 여기는 지금 1%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10%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렇게 가루가 징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징크 성분이 약간 이렇게 꾸덕하거든요. 이건 지금 1%라서 이렇게 물 같은 거지만 원래 징크 함량이 높으면 이 정도가 돼요. 잘 펴바르지도 않고 그 대신 쓰면 좋다. 그래서 발림성이 정말 개떡 같긴 하지만 쓰면 좋기 때문에 저는 주로 좁쌀 여드름 난 곳에 요 친구들을 발라주고 속에서 진짜 땅땅한 애들 있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에 요걸 발라주면 그 안에서 피지 분비가 좀 덜 올라오면서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징크는 약간 향이 있어요. 징크만의 향. 그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 싫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성초도 항염 효과가 있는 거여서 여드름균도 억제해주고 염증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도 여드름 심했을 때 어성초 성분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엄청 센 건 아닌데 꾸준히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꽤 갈려요. 그래서 어성초도 이제 그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병풀보다 조금 더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쓰고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율무, 병풀 뭐 이런 식물 추출물들은 60% 이상 들어간 걸 쓰면은 효과는 진짜 좋거든요. 그 대신 테스트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를 먼저 보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여드름 항염에 어성초도 있던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판테놀. 판테놀이 여드름에 좋은 성분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판테놀이 진짜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말한 성분들 있죠. 뭐 살리실산이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좀 센 성분들을 쓰고 나면 피부가 약간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성 성분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판테놀을 바르면서 도움을 주는 거죠. 무너진 장벽도 좀 좋아지게 해주고 수분도 꽉 잡아주는. 그래서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도 이런 판테놀 성분들 발라주면 회복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 대신 판테놀은 함량이 높게 들어가잖아요. 뭐 5%? 30%일 거예요. 30% 이렇게 들어가면은 5%만 들어가도 엄청 끈적거려요. 진짜 많이 끈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 바르기 힘들어요. 신경질이 나거든요. 대신 속건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속이 건조해서 피지를 더 많이 뿜어내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판테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를 때 끈적거리니까 수분 크림에 섞어서 바르시고요. 화장하기 전에는 바르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기 전이나 저녁 시간에 바르는 게 좋고 얇게 펴 바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속건조가 내가 너무 심해서 안 잡힌다 그런 판테놀이 조금 고함량인 걸 써보시면 바로 잡히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화장품에 들어가면 공법이나 기술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떤 성분이 지금 필요한 건지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행하고 광고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사지 마시고 내 여드름 타입이 어떤지 파악하고 그럼 이런 성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성분표만 보고는 다 파악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제가 직접 다 써본 다음에 그 핵심 효과 진정이면 진정, 뭐 속건조면 속건조, 뭐 각질 제거면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 써보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정보 잘 얻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 또 알려드릴게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